제가 지금부터 좌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넓혀왔는지 요거를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중대재해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강행으로 이게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2014년부터는 이제 그 5명이죠. 50인 이하. 옛날에 50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50인 이하 5명이 넘는 작업장이, 모든 작업장에 만약에 누구 하나 다치면, 누구 하나 중대재해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장이. 그 다음에 그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 4명, 5명 고용 안 하겠죠. 이제 4명만 고용을. 이러면 누가 진짜 고용을 하고 기업을 해?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업하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망해라!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는데, 자, 이 망조 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돈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빚이 많이 늘고 있어요. 왜 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샘플만 갖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마약 카르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약 카르텔, 이 카르텔은 어떤 카르텔이냐면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카르텔이 아니라, 이 만든 막대한 자금이 이제 여기서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기하급수적으로 벌리기 시작하자 이걸 가지고 어디를 뿌려요? 정부 내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고, 뇌물로 뿌리죠. 뇌물로 뿌리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경찰들도 포섭하고, 군인도 포섭합니다. 그래서 카르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해도 오히려 경찰서에서 누가 신고했다 가르쳐줘서 보복으로 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카르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카르텔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증 장애인들 이제 시설이 있었어요. 그 시설 내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떻게 바꾸느냐면,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어디 단체는 제가 이야기해 버릴까? 다 얘기해도 돼. 전장현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이 전장현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광수 씨하고도 다 서로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다. 네, 아까 뭐 김광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문정부 전에 이 중증장애인 관련돼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2만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이제 간호하고 뭐 하시는데 한 1조 정도 들었는데 문정권 들어서 4조로 늘어났습니다. 4조로. 시장이 커졌죠. 그럼 이거 누가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벌까? 자,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있으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 시설에 있으니까 그냥 관리가 운영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장애인이 어떻게 이거를 머리를 썼느냐? 이 사람들을 빼냅니다. 시설에서. 빼내가지고 개인 주택에 넣어요. 개인 주택이나 혹은 이 원룸 같은 방들을 쭈르륵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장애인들을 중증 장애인입니다. 간호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 시설에서 나가면 당장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시설에서 빼와가지고 넣어요. 이런 장애인 가지신 분 30명을 관리하면요, 억대연 5억 정도 번답니다. 연봉이. 믿어지십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권리금부터 결해돼요 지금. 활동보조사를 보냅니다. 활동보조사를 정부가 다 대줍니다. 정부가 다 대줘요. 활동보조사. 1시간당 예를 들어서 17,000원 지금 정도. 올라가죠. 작년에 15,000원. 15,000원에다가 지금 17,000원. 17,000원 정도 하는데 1시간당입니다. 1시간당 17,000원인데 17,000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시설을 빼워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는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뭐 하냐면 신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빼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탈시설 하는데 이걸 전장현이 하는 겁니다. 시설에서 빼와요. 그래가지고 전장현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이 지금 1년에 이제,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니까, 시설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여러 사람이 일정한 규모의 돈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100명이 갈 때하고 수학여행을 항공기도 그렇잖아요. 100대를 수출할 때하고 10대를 수출할 때 10대가 훨씬 비싸죠. 그리고 나 혼자 여행 갈 때하고 100명이 단체로 여행 갈 때 거기 끼어서 가는 거하고는 가격이 뚝 떨어지죠. 단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한꺼번에 시설에 계실 때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만약에 하면은 1인당 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전장현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쪽에서 몇 프로를 갖다가 받아가느냐? 이 활동보조사한테 25%를 떼갑니다. 받는 돈에. 받는 돈의 수수료로 25%를 떼갑니다. 앉아서 25%를 버는 거예요. 25%. 그러면 4조에 25%면 1조입니다. 예산이 4조가 배정. 지자체 2조, 정부 2조. 4조예요. 어디에만 활동보조사 이 회계 항목에만.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장애인 관련돼 갖고는요.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체육 관련돼서도 장애인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문화 관광 쪽에도 다 장애인 예산이 따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다른 장애인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활동 보조사 관련된 예산만 4조. 이게 원래는 얼마 들었냐면 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1조 들던 게 문정부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해주면서 4조가 됐다고요. 왜 그렇게 들을 수 있냐?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빼내오면 돈이 되는 거예요. 빼내오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와요. 빼내와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에 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 전장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설을 파괴해버립니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시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잘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 하나 드릴까요? 자,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이 시설이 있죠. 이제 카톨릭에서도 하고 정말 그런 게 하는데 이분들이 시설에 계실 때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장애인 시설 그러면 옛날에 뭐 저기 때 뭐 형제 뭐 성지 복지원 복지원.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수가 없어요. CCTV 다 달려 있고요. CCTV 다 달려 있어요. 이재명 같은 가짜 CCTV가 아니에요. 예? 껐다 켰다 하는 CCTV가 아니에요.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형사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 전장현이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권리 인권 옹호 기관 뭐 이런 거. 예, 그거를 전장현의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거를 합니다. 준사법권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자해를 막 해갖고 묶어놨어요.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시설을 폐쇄해버릴 시설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빼와.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 예산 점점 늘어나. 왜? 개인으로 다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24시간을 갖다 누가 보호해줬어요? 시설에서 보호해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가호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24시간 누가 보호해요?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돈으로. 그 24시간이 안 되잖아요. 자, 시설에다 나온 사람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시설에다 나온 사람은 이게 24시간이 돼. 그런데 옛날부터 자기가 돈이 있어서 이제 안 보낸 사람도 있잖아. 그건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시설이 폐쇄될수록 돈을 버는 거야. 구조적으로. 사람 장사하는 거죠. 그거에 머리들이 NL 좌파들한테 든 겁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 빼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지금 저희들 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확인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 이거 나가면 위험한다. 이런데도 그냥 빼내가요. 돈 벌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지금 확인된 것만 지금 몇 분이죠? 지금 7분이라 그랬죠? 확인된 것만. 요번에도 3분 또 요번에 또 3분 돌아가시고. 플러스 돼서.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연고인 분들을 먼저 노려요. 그래서 정장현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지금 전체 장애인한테 24시간 돌봄이 하자. 그리고 일반 장애를 가진 사람 있죠. 돌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리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누가 돌봐줄 필요도 없잖아, 그지? 그런데도 거기다도 4시간 정도를 이 활동보조사 넣자. 그래서 활동보조사가 몇 만이 되냐? 10만이 돼. 근데 이걸 양성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 전장현. 이 활동보조사를 양성하는 내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 활동보조사. 활동보조사 양성하는 기관이 뭐였지 아까? 노들야학이요? 노들야학이라는 전장현 계열의 그 전장현 가보면 노들야학 나옵니다. 교장이 박형석 씨예요. 교장이 박경석.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학생 구해줘.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나중에 타고 올라가니까요 좌파들이 다 있어. 아까 말한 이 북한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 부터 해서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저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아니 그쪽에 검사하는데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와? 아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저쪽 상위 단체거든요. 전장현이 속해 있는 상위 단체가 이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의 예속과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 민주주의 행동에 깃발을 높이 들고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평등 사회로 체제 전환을 위해 굳센 걸음으로 나아가자. 평화와 조국 통일 조국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얘들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곳,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런 곳에 재산을 빵 늘려줘서 얘들이 운영관리 다 하게 해줍니다. 민간이 다 해요. 관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재명이 성남의료원 있죠. 성남의료원을 만들었는데 한 1년 적자가 얼마라고요? 600억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 일부만 하더라도요. 그거 운영됩니다. 예? 왜? 정부에서 다 나오니까 돈이. 그 시설에다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1년에 600억 적자 보지 말고 거기에다가 중증장애인 모아놓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급하면 그리고 돌봄도 받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부가 다 해주는데 지금도 해준다니까요? 돈이 다 나와요. 그거를 그런 데서 해주면 정부에서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이 차라리 성남의료원 적자를 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일부는 시민들한테 와가지고 시민들도 다 치료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적자폭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 빼먹기만 합니다. 있는 거기도 있잖아요. 다 폐쇄시켜가지고 빼올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장애인으로까지 이거를 돌봄 서비스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명 보호하는데 이 전장애인의 이야기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한 명 돌보는데 한 명 중증장애인 돌보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약 2,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명당. 거기에 25%면? 거기에 25%는 또 지들이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비용만 다른 비용은 다 빼고요. 그냥 저기 활동 보조사, 그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죠. 그 돌봐주는 인건비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 하나도 없이 그 인건비만. 다른 비용은 다 제외. 예, 정부 다른 지원금 다 제외. 그냥 그 돌봄 서비스 하는 그 서비스 비용만 그 정도 든다고요. 그거를 좌파들이 줄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파들도 빨대를 꽂고 있어요. 지역 가면 방국계나 끼는 우파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으려고 그러면 못 막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특정 어떤 안성인데요. 안성에서는 이거를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그랬죠. 취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 사람한테도 빨대를 줘요. 그래가지고 우파 쪽에서 니들이 알아서 저쪽은 니들이 막아. 우리 쪽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예산 빵 늘려가지고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네. 여기 활동 보조사 누가 키운다고요? 전장인이 키운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자, 여기 본산이 어딘지 아세요? 호남이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이 전장인의 대본산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왜 저러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멍하니 그냥 멍하니 있는 동안 이런 좌파들은 전부 다 빨대를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가지고 취직시켜주고 자리 만들고 보내주고 양성하고 키우고 이러고 있을 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야당 대표가 범죄를 저질고 지금 감방에 가게 생겼는데도 뻔뻔하게 저렇게 나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지지자가 저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깜짝 놀라시죠? 왜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 제일 많아요. 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보조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심지어 강간범 전과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강간범조차도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은 얘네들한테 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고 꼼짝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 돌보는 사람. 실제로 사고도 벌어졌었어요. 강간범이고 그 사고도 벌어져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좌파들이 빨아먹고 있는데 그리고 키우고 있고 일자리 주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주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주고 이래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거 하나뿐 이거는 요게 하나예요. 예, 요거 하나. 다른데 이거 무지 많아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렇게 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 중대재해 이거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냥 넘어갑니다. 북한 쳐들어오기 전에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 박헌영이가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그랬죠. 내려오기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갖고 맞이할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니까 김정은이 다시 자신감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치하는 분들 뭐 합니까 도대체? 예? 같이 빨아먹고 있어요? 나라 망해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알고나 계시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옥 안 가고는 그건 재판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런 사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언론도 없어요. 언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저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예, 저는 무서운 게 없어서. 지금 장애인 몇 명당 권리금, 장애인이나 노인 여러분 권리금이에요. 한 명당 얼마씩,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린다고 해서 가지 않아요. 거기 장애인을 여러분들이 끌고 올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거는 그쪽 전장현 쪽 아니면 사람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재판받고 안 받고 그건 또 나중에 문제고요.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10만 명을 모집하자고 그런 겁니다. 10만 명. 최소한 우리 우군 10만 명만 만듭시다. 10만 명만 정말 모여가지고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10만 명만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면 정신 차리면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유재일 대표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저가 그냥 드린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고 뭐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 좌파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깨어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 유재일이 10만 명의 유재일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재일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유재일보다 나은 사람들 10만 명이 또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고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곧 홈페이지를 열 거죠? 열 거죠. 예, 곧 홈페이지를 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회원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전국에서 이것들을 다 지부화시켜서 이게 하고 싱크탱크들 다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략을 만들고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안대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수단 방법 안 갈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죠, 그죠? 되게 이제 황당했었던 건 이 모든 걸 기획한 그 좌파 기획자가 있어요. 그 기획자가 그러니까 이걸 기획하고 이랬다는 걸 국민의힘에다가 막 폭로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걔 내 친구인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쪽 사람들 제끼고 뭐 한동훈 비대위에도 이거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쪽 패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들어가 있고 저는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한 게 제가 이제 저 처지를 딱 여가지고 좀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나는 베린 몸이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장현이 이 수조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1년에 이 수수료가 1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4조면 25%면 1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다 받는, 누군가 받겠죠. 뭐 다 전장현한테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나 이 제도권에서는 완전히 오염됐구나. 이만큼에서 확인했으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파가 제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그다음에 유재일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냥 맛배기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마약, 불법 도박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있잖아요.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 세탁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문정부 확실히 외밀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좌파들의 거짓말 그다음에 트릭 이거를 예전에 그 마술사 트릭 가르쳐주는 아저씨처럼 돌아와서 그 트릭을 하나씩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제가 감옥 가는 날까지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